직장 하창봉 고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다행히 시장이 하락을 멈췄어요. 뭐 네. 코스닥은 좀 주춤하기는 합니다만. 근데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이 그렇게 믿었던 삼성전자가 지금 변동성을 확대하고 있죠. 그리고 LG전자도 주춤했었고 셀트리온이 계속 빠지니까 이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매매했던 게 바로 개인 투자자분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다소 손실이 좀 우려가 돼요. 그 투심이 어제 딱 삼성전자에서 나오거든요. 급락 네. 나왔을 때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의 폭풍 매수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어제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가 주춤했다라는 거죠. 네, 네. 분명 삼성그룹주들의 이번에 이슈가 개인 투자자분들의 매수 여력을 좀 약화시키는 것 아닌지, 고객 예탁금도 줄었다고 하고 반대 매매도 최근에 나왔다고 하고 어떻게 보세요? 개인 매수의 여력을. 네, 뭐 개인 매수가 만들어낸 이제 지수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제 동학 개미란 표현보다는 이제 조금 더 키워야겠죠. 왜냐하면 뭐 금액을 자체를 1조 이상을 매수를 했었으니까. 근데 이제 아마 제가 이런 말씀 그렇습니다만은 너무 덤비면 안 되는 거라를 좀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주 장의 어떤 원인은 개인이 만들어낸 결정적으로 개인이 너무 무리한 베팅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수가 삼성전자의 코스피 시가총액 비중이 대략 28% 전후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 쉽게 말해 삼성전자 10% 빠지면 지수 3% 빠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비교해야 되는 그만큼 지수 가중치가 높은데 이제 어제 이재용 부회장의 법정 구속이 아니다 하더라도 삼성전자로 과도하게 쏠렸던 건 두 가지 노이즈에 노출되는데 가장 지금 수급에서 안 좋은 거는 사실은 연기금이거든요. 연기금이 15거래 이상 매도입니다. 근데 연기금 맛이 아시겠지만 연기금은 계속적인 매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국내 주식 비중을 작년도 17.3 정도에서 16.8로 늘리기 때문에 단순 계산해 보면 20조 이상의 삼성전자를 팔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이죠. 근데 보름 동안 판 게 제가 계산해 보니까 4조 정도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기관은 팔고 있고 여기에 이제 개인으로 들어왔었는데 오늘처럼 이제 오늘 이 장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는 오늘 이 분위기면 거의 지수는 종가까지 당길 수 있습니다. 코스피 쪽은. 왜냐하면 어제와 오늘의 큰 차이점은 어제는 지금 10시 정도에 이미 개인이 매도 포지션이 매수로 전환이 됐었어요. 근데 오늘은 지금 현재 가직개입니다만 2,900 매도로 잡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 초반에 반대 매매 나온 거고 여기에 이제 지수가 급락하면서 물론 지금 아침 매도에는 삼성전자보다는 셀트리온이 많이 있겠죠. 네. 하지만 전체적으로 개인의 매도가 코스피에 좀 잡힌다면 이거는 일시적이나마 그동안 약간 과한 쏠림에 따른 그 지수 변동성이 완화되게 되고 지수는 기술적 반등을 보일 것이고 그러한 상태에서 삼성전자나 셀트리온의 주가는 일정 부분 익스포즈에 노출이 돼 있지만은 그 힘 자체를 현대차가 워낙 강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시장의 힘은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을 이어가는 그림으로 보시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다시금 1%대로 올려 세우고 지금 삼성그룹주를 전반적으로 낙폭을 축소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제 이제 오너 관련 이슈로 인한 변동성은 어느 정도 완화됐다라고 봐도 되나요? 이제 조금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우리가 너무 막연하게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그룹주에는 이상이 없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3년의 집행유예가 있었고 최근 3년간의 이재용 부회장의 집행유예 기간의 행보를 보면 생각보다 공격적이었습니다. 실제로 있을 때와 없을 때는 커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사공장도 집행유예가 기간 중에 밖에 있을 동안에 집행을 한 거고 평택 2공장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계에서 우려하는 총수의 부재가 삼성이 향후 투자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그건 이제 저도 염려하는 부분인데. TSMC 따라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어제 보면 어제는 근데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SDI, 삼성전기가 훅 다 같이 빠졌는데 오늘 지금 들어오는 삼성그룹주, 삼성전자는 대부분 전일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기 때문에 어제 매도가 과했던 거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당장 미리 앞서가지고 삼성의 미래가 어쩌고 논하는 건 제가 아닌 것 같고 일정 부분 CEO 리스크는 있긴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삼성이 지금까지 투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뭐 바로 뭐 투자가 보류된다든지 그럴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는 일단 총수 부재에 따른 리스크는 있고 나쁜 점은 추가적인 투자에 대해서 뭔가에 대한 고민거리가 조금 어려워졌다는 거 이런 부정적 요인입니다만은 이미 질러둔 예를 들어서 100조 원의 시스템 반도체 부분,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뭐 사공장 증설, 기타 등등의 사업은 저는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보면 삼성그룹주의 지나친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고 오히려 반등을 모색하지 않겠느냐 그리 보겠습니다. 사실 삼성그룹주도 전반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나왔을 때
그 외에 이제 뭐 지분이라든지 지배구조 개편이라든지 전반적인 이런 것에 노출되어 있는 종목 대비 성장성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또 여기에서 억울하게 삼성그룹주에서 같이 빠진 종목들에 대한 조정을 이용한 매수에 대한 그 의견을 여쭤보려고 했어요. 네. 삼성 SDI나 이런 종목들. 근데 오늘 바로 올려 세우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거네. 지금 바로 올려버려서 삼성 SDI는. 2%의 반등은 사실 크게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삼성, 예를 들어 똑같은 건데 72만 원대 삼성 SDI, 100만 원대 전후에 LG화학에 투자 전략을 세운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72만 원대 SDI, 100만 원대 LG화학에 투자 전략을 세운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는 관점에서 코스피가 바로 3,300포인트까지 다 치고 간다는 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어떤 개별주를 하더라도 코스피 시가총액 20위권 내 종목들은 종합주가지수를 안 보면은 오히려 이제 시장에 투자하는 데는 조금 리스크를 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오늘 같은 장, 이번 주 장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제 오늘부터 장이 좀 올라가는구나. 오케이. 전 올라간다고 봅니다. 네. 올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반등하는 목표치는 어디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서 다시 1월 초순 고점으로 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틀 연속 하락했다는 기술적 반등이기 때문에 특히나 시가총액 대형 IT 관련주들은 여기서 매수 매도를 논하기보다는 오히려 기존 포지션 유지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미 시장에서는 어디에서 바로 이걸 바통을 가져가냐면 가장 중요한 친환경차 차차차에서 다 치고 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차차차 보라는 거기 때문에 지수의 반등을 논하는 관점에서는 차차차로 보시는 거, 차차차가 너무 표현이 가볍나요? 그러니까 삼성그룹주에 대한 기대가 뭐 유효하기는 하나 예전에 뭐 100 가졌던 게 80으로 간다면 결국에는 그 매수 여력이 현대차 그룹주와 자동차에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네요. 삼성그룹주, 현대차 그룹주로 나누는 전략은 사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슈팅이 나면서 만들어진 하나의 이례 현상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라는 기업 자체가 이례적으로 단기적으로 오버 슈팅이 나면서 삼성그룹주라는 그림을 가져갔는데 거기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삼성전자와 물산이 간 거지. 네. 삼성전기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삼성바이오로스는 삼성그룹주의 강세에 편성했다기보다는 개별 기업의 모멘텀에 저는 편성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삼성그룹주에 갈 돈이 좀 이런 부분에 위축돼서 현대차 그룹이나 이제 그 다음으로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봤던 핫한 테마에 조금 더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기가. 그렇죠. 이제 어떻게 보면 삼성과 현대도 지금 보면 같은 그림으로 가는 거거든요. 우리가 반도체란 이름 안에 현대차 그룹에 삼성전자가 빠지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차량용 반도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고 네. 전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룹적으로 우리가 단편하게 볼 때 삼성그룹주로 들어갈 자금 자체가 뭐 자동차로 들어간다. 글쎄 이렇게 나누는 건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 그룹주의 약간의 부진 흐름을 현대차 그룹주가 받쳐주다. 그래서 투자의 관심을 현대차 그룹주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현대차 그룹주를 본다는 건 여러분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왜 차차차라고 표현했냐면 완성차 중심 잡고 부품주 세컨 잡고 친환경차 서드 잡으라는 거거든요. 그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오름세를 보이는 좀 바로 건설주 그리고 시멘트 관련주는 또 가격 인상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같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설 전에 이런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신세계건설, 한신공영, 태영건설, 중소형 건설사들 탄력 좋고 지금 대형 건설사들까지 좋은 흐름, 시멘트 관련주들도 그 흐름이 좋습니다. 건설주들도 지수를 같이 받쳐주는 역할 잘 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게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대림, 현대, GS 대형사들은 주택도 하지만은 시공도 많이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한신공영, 신세계건설 이런 쪽은 물론 신세계건설은 실제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주택 프리미엄 브랜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만 어제 상한가였어요. 대부분이 한신공도 마찬가지고 기업 매너 들으면 주택 부분에 대한 비중보다는 공공 인프라라든지 토목 쪽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뭐 시장이 그만큼 지금 건설 쪽에 좋다는 거죠. 정부에서 설날 전에 말한다는 거는 부동산 공급책이고 부동산 공급책이라는 것은 세제는 건들지 않으면서 세제는 그대로 타이트하게 가면서 수직 고도 정축 허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강화한다는 거잖아요. 네. 수직 고도 정축이 허용되고 용적률을 높이게 되면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개발이라는 거에 어느 정도의 빗장을 풀어주게 되면 갑자기 부동산 코너 같은데 실제적으로 분양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 건설을 하는 건설사들의 주가는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근데 여기에 플러스 하나 말씀하신 대로 한신공영이라든지 기타 주택 부분이 아니라 뭐 관공서, 철도, 항만, 지하철, 역사
이런 거를 주로 많이 하는 이 관련주들의 건설주까지 상승한다는 것은 시장이 그만큼 경기 회복에 베팅한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건설주를 바라보는 관점은 뭐 HD 산업개발이라든지 이런 디벨로퍼 업체들, SK D&D라든지 디벨로퍼 업체들은 역세권 개발 쪽으로 포커싱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뭐 한신공영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설주 중에서 보면 아파트란 브랜드를 또 하긴 합니다만 주택 사업보다 다른 여타 사업을 많이 하는 거는 전체 경기 민감한 쪽으로 보시면 좋은데, 이걸 나누든 안 나누든 간에 가장 심플한 공통점은 뭐냐면 올해는 건설주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지금도 가장 중심으로 보세요? 저는 경기 민감 쪽에 조금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대형 건설주들은 그러니까 사 어렵다, 아무것도 모르겠다 하신다면 차라리 3, 4 우리나라 대형 건설주에 보시면 됩니다. GS, 현대, GS. 뭐 대림 쪽. 나는 복잡해. 네. 그래서 그냥 나는 대형주 조금 큰 거 사가지고 네. 중기적으로 건설경, 그는 왜냐면 두 다리가 양다리가 다 걸칩니다. 대형 주택 부분하고 인프라 쪽은 다 걸치기 때문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나는 조금 중소형인데 뭐 주택 쪽으로 하신다 그러면 주택 쪽의 그 건설이 많은 거는 지방 건설사들이 조금 많아요. 뭐 서희건설, 뭐 화성산업 이런 경남기업 이런 것들이 지방 아파트 쪽이고, HDC 현대산업개발 이런 쪽은 안 HDC 보세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는 용산 역세권 디벨로퍼 쪽입니다. 네. 그래서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디벨로퍼 쪽과 디벨로퍼라는 건 이제 우리가 건설 보면 시공시행 건설 모든 전반적인 걸 디벨로퍼라는 표현을 쓰는데, 토지 매입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런 거는 이제 현재 HDC 산업개발 이런 기업들 볼 수가 있는데, 그냥 어렵다 그러면 대형 건설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GS건설 신고가고요. 네. 대우건설도 신고가, 현대건설이라든지 이제 뭐 대림산업까지 뭐 대림건설 전반적으로 건설사에 대한 관심을 일단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그리고 중소형 건설사 안에서도 HDC 현대산업개발과 더불어서 이제 서희건설과 같은 종목들도 같이 지켜보자. 일단 건설주는 전반적으로 올해는 꼭 지켜봐야 되는 섹터로 짚어주셨어요. 지금 이 시각 풍산홀딩스가 자사주 소각과 무증 소식이 전해지면서 VR에 걸리면서 상한가를 찍고 내려오고 있고요. 풍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구리 가격 상승, 이제 원자재 가격, 뭐 금속 가격이 워낙 상승하다 보니까 이쪽 섹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슈까지 더해진 풍산과 뭐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로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최근에 그 외부 원자재 시장을 보게 되면 국제 유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만 구리 가격의 상승세가 상당히 돋보이고 있습니다. 돋보이고 있고, 일단 풍산 홀딩스가 지금 아마 상한가 들어갔네요. 자사주 소각은 주가 급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사주 소각과 자사주 처분은 다른데요. 자사주 처분은 실제적으로 회사 보유하고 있는 자기 회사 주식을 다른 타 투자가에게 파는 겁니다.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기업 현금 유입 효과가 있는 거고, 그보다 주가 상승에서 가장 절대적인 건 자사주 소각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소각, 불로 태워버린다는 이야기인데, 실제적으로 100주 있는 주식을 90주로 한 10주를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10개의 사과를 먹다가 한 사람이 빠졌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사과가 한쪽 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주주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공시 중에서 자사주 소각 공시는 자사주 처분 공시보다 주주 가치 친화적 면에서는 좋다. 그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무상경제 영향을 가지고 풍산홀딩스를 분석할 것 같지는 않고, 올해 이런 게 또 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가 약간 총기 규제에 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조금 강화한다는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지난해 연말부터, 물론 미국 보도입니다만은 미국에서 여기 갑자기 풍산 이야기 하면서 말씀드립니다. 풍산은 실제적으로 총과 관련된 그렇죠. 탄피나 탄약을 만듭니다. 총알. 그래서 그것 자체가 구리 가격의 어떤 증가를 유발했다는 일부 요인도 있습니다. 바이든의 어떤 총기 규제의 강화 움직임이 있다 보니까 미국에서 총기 사재기, 군사 사재기가 들어갔다는 거죠. 아마 뭐 그거는 하나의 작은 단편이겠지만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결정적으로 원자재 가격의 강세가 비철금속의 강세를 이끌고 있고, 원자재 가격이 강하다는 것은 글로벌 정신은 경기 회복에 대해서 상당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관련주들을 지금 보는 것이 늦지는 않았나요? 지금도 이제 종목 선별해 볼 수 있을까요? 좀 많이 올라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상장되어 있는 관련 중에서 구리라든지 아연 보면 제가 그냥 화면 안 보고도 엎드릴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뭐 풍산, 홀딩스, 영풍 계열사들, 그리고 이제 고려 아연, 그리고 보면 이제 중소형주로 갔을 때 뭐 황금 에스테라든지 몇 개 있겠습니다만 생각보다 고려아연은 또 주가가 안 움직였거든요. 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쪽 원래 비철금속 투자는 사실은 조금 공격적인 투자라고 하면 차라리 저라면 LME에서 직접 비철금속 투자를 해버리겠습니다. 그게 빨라요. 물론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조금 위험합니다만은, 네. 하지만 반대적으로 국내 관련해서 비철금속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단기적 성향보다, 이게 왜냐하면
비철금속이라는 거는 타 섹터보다도 경기 반응과 전방 산업에 상당히 민감합니다. 네. 민감하기 때문에 단기 투자가 좀 많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 주가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약간은 보유자 영역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금속 가격, 비철금속 가격과 더불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는 트레이딩 전략보다는 네, 조금 더 이제 다른 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이 낫겠다. 일단 보수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또 빅히트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좋은 움직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고요. 개별주 안에서도 탄력적이네요. 네, 코스피는 1.3%까지 상승폭 더욱더 키우고 코스닥도 낙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오늘장에 대한 투자 의견 와우넷 한동훈 파트너 연결해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매매 포인트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제한적 반등을 시도하는 장 속에서 역시 건설주에 대한 움직임이 두드러지는 장이다라는 진단과 함께 오늘장 공략주로 후성과 MK전자를 또 꼽아주셨습니다. 연결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입니다. 네, 건설주의 흐름이 두드러지지만 공략주로는 후성과 MK전자를 꼽아주셨네요. 후성도 괜찮습니다만은 이제 제가 이제 제일전기공업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고요.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워낙 이제 국외탁가도 좀 체가 좀 줄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반대임에도 요즘에 좀 12년 만에 뭐 가장 많이 증가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고, 그다음에 공매도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와도 좀 제한적인 반등일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건설주들이 뭐 단연 탑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의 이제 특단의 대책, 이제 공급에 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이미 관련 건설주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이제 바닥가서 올라가는 이제 좀 종목들을 본다라면 이제 제일전기공업이라는 종목들도 우리가 이제 스마트 분배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신규 공공주택에는 이제 필수적으로 적용되는 제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일전기공업 같은 경우도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MK전자 같은 경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제 요즘 이제 2차 전지가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만은요. MK전자는 이제 우리 현재 시장의 주도주 역할에 왔었던 반도체하고 그리고 2차 전지를 모두 이제 한 몸에 안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또 자회사로서 한국 토지 신탁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관련주로도 또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NK전자는 영업이익만도 이제 그 한국 토지시장 가지고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뭐 한 1,000억을 넘어가는 그런 기업이고요. 반도체 D램용 분리와이어 글로벌 점유율 1위의 기업입니다. 그와 함께 이제 반도체 D램 접합할 때 들어가는 숄더볼 페이스트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와 함께 이제 2차 전지가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은데 이 업체는 이제 실리콘 응급제로 갑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가 수명이 지금 좀 짧다. 그리고 주행거리가 짧다라는 단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실리콘 응급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가서 우리 이제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이제 주행거리를 넓힐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제 2차 전지에서 응급제가 이제 저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혜주가 되겠고요. 특히 이 업체는 삼성 SDI와 함께 기술 개발했고요. 같이 특허를 등록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대한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그런 기업 판단이 되고요.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잡으시고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좀 깊게 잡으시면서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으로 판단이 되고요. 후성 같은 경우는 뭐 워낙 2차 전지 전해질 중국 공장에서 지금 현재 증설이 지금 3,600톤 정도의 증설이 지금 완료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 가사될 거고요.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이 아주 강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주의 흐름과 맞물려서 지금 제일전기공업을 일단 관심주로 꼽아주셨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선 잡아주셨습니다. NK전자는 목표가 15,000원 선으로 가격 전략 세워주신 만큼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와우넷 한동훈 파트너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하창봉 고수의 오늘장 매매 포인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단기 반등의 국면 속에서 앞서서도 이제 건설주에 대한 관심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고 이 안에서의 흐름을 주목해 보자. 공략주로는 역시 오늘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SKC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해서 가져보자라는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볼까요? 네, 이제 이렇게 보죠.
제약주가 왜 빠질까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왜 빠져요? 이거는 경기 민감주가 가기 때문입니다. 아.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코스닥이 약한 이유가 물론 셀트리온 그룹주도 있습니다만 보이지 않는 이면 또는 보이는 이면 중에 하나는 시젠이 계속 내려간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아니 코로나가 지금 계속 좀 안 좋다 그런데 왜 시젠은 내려갈까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연말과 우리 투자자분들의 시장에 패러다임 변화를 빨리빨리 캐치하셔야 되는데 시장은 때로는 시즌을 통해 가지고 코로나와 관련이 없나마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시장의 중심을 자동차가 끌고 있는 거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많이 가고 있는 게 해운주라든지 철강주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입니다. 그러면 시장에서 철강주나 해운주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렇죠.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항공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이미 시장은 결정적으로 2020년도 시장이 어떻게 보면 코로나 최악에서 백신장이었다면 백신을 기다렸던 장이었다면 2021년도 정시는 두 가지가 매칭되는데 인플레이션 장이라는 표현을 계속 하거든요. 저는 결정적으로 실질금리가 오를 장이 돼야 되는데 실질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경기 회복에 대해서 시장이 계속적으로 베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 회복에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 코로나 수혜주로 들어왔던 관련주 쪽에서는 철저하게 자금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조금 역설적이긴 한데 현재 상태에서 제약 바이오의 약세는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의 강세가 나오기 때문에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네. 투자 관점에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경기 민감주라는 단어 자체를 조금 키워드로 잡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또 경기 민감주라는 단어를 조금 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성장주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는데 성장주는 통상적으로는 바이오도 성장주지 않습니까 했습니다만 결정적인 아킬레스가 딱 하나 있습니다. 금리 인상 시기에 갔을 때는 바이오주는 쥐약입니다. 부채 조달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흐름 자체는 제가 바라볼 땐 여전히 경기 민감주라는 키워드 안에 친환경차가 가장 핫할 것이고 이번 주에 가장 큰 하이라이트가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면서 그 취임식에서 몇 가지 예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부양책 빨리 서명할 거 3위 안에 드는 게 바로 파리 기후 변화 협약입니다. 네. 어제도 유럽에서는 바로 이 부분을 백신보다 더 이야기했다는 거죠.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탄소 배출권, 탄소세도 중요합니다만 전방 산업을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거는 친환경차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포커싱을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주로 지금 SKC에 대한 관심 오늘 8% 상승이 나오고 실적 개선 기대된다라는 리포트까지 나왔어요. 네, SKC는 뭐 많이 올라 있는 대표적인 코스피 2차 전지, 원래는 화학 쪽 필름 만드는 회사입니다. 필름 만드는 회사고, 물론 이제 아직 동박 사업 쪽은 시작한 지가 생각보다 얼지 않아요. 원래 우리나라 주식 상장에서 동박 쪽 보면 일진 머티리얼이라는 기업이 이제 동박 쪽을 하고 있었고 중소기업에서 그렇죠. 여기에 두산이 들어왔고 SK가 들어왔죠. 두산이 들어온 게 지금의 솔루서 첨단 소재. 그리고 SK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SKC 쪽에서 이 동박 사업을 하는 게 SK의 자회사 SK 넥실리스라고 있습니다. 비상장 회사인데 이 SK 넥실리스라는 회사가 SKC의 자회사면서 실제적으로 전자 동박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 기여도는 한 10% 정도가 넘던데 어제 한국무역협회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자료를 냈습니다. 한국의 동박 수출이 처음으로 7억 불 톤당 기준으로 4만 톤을 능가시킨 겁니다. 지금 보면 16년 전에는 4억 불의 매출에 2만 9천 톤 정도의 동박 수출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19년도 잠깐 주춤하다가 작년도 기준으로 777, 저거는 7억 불입니다. 7억 불이고 톤당 기준으로 보면 4만 1천 톤까지 간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뭘 의미하냐면 동박은 2차 전지 응급 접진체에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 이게 얇고 넓게 길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야 배터리 수명도 향상시키는데 이제 동박 같은 경우가 리튬이온 전지입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돈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두산과 SK가 투자를 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동박 수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전방 산업에 대해서 되게 좋다 보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솔루서 첨단 소재가 헝가리 쪽에서 동박 사업을 증설을 했고 그게 테슬라 모델 Y로 들어가네 만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연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는 11만 원대라 여러분들의 단기 투자가 입장에서는 조금 맞지 않겠습니다만은 전기차 산업에 대한 비유와 동박 산업에 대해서 계속 좋게 보신다면 제가 아주 좀 높게 잡아봤습니다. 한 15만 원대가 중장기 주식이 될 것 같아요. 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SKC는 동박 쪽에서 계속 투자를 늘려가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15만 원을 간 적이 없잖아요. 이미 신고가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도 중장기적인 그림으로 단기 급등이 부담스럽긴 하지만 긴 그림을 봤을 때는 현 시점에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다. 목표가
네, 무려 15만 원까지 SKC 잡아주셨습니다. 기대를 걸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에 대한 매매 포인트 지금까지 하창봉 주식장 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